자, 명령 프롬프트에 간다. 명령 프롬프트에 가주세요. 가신다. 명령 프롬프트에 가시면 이제 SQL 플러스라는 건 SQL 플러스 이게 이제 그 오라클에서 연동되어서 실은 패스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실행할 수 있는 EXE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거고요. 패스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치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그 다음에 시스 계정 이름 슬래시 비밀번호 1234 한 칸 띄시고요. as 쓰시고요. sys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쓰십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라클을 깔면 이제 그 SQL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깔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패스로 실행되는 곳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sysdba 해가지고 쓰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릴리즈 버전 나오고 카피라이터 나오고 커넥티드 연결됐다. 오라클에 연결된다는 메시지하고 SQL 꺽쇠패시 커서가 깜빡이고 있으면 로그인이 제대로 된 거.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뭐라고 되어 있으면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틀렸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잘 확인하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 되겠죠? 이제 들어가시면 연결이 돼서 내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를 시행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한 개 처리문화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쓰시는데 이제 명령어는 한 줄 단위로 쓰는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한 줄 단위로 쓰고 세미콜론이 나오지 않으면 명령문이 계속 이어진다. 엔터를 쳤더라도 명령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select 한번 해볼까요? select 별표 프롬 쓰시고요. tab 탭 그리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세미콜론 찍으시면 그 select가 선택한다 이런 얘기고요. 별표가 모든 문자열을 대표하는 대체 문자입니다. 별표 썼고요. from 어디서부터 테이블이라는 뜻이고요. 테이블 탭이라는 테이블 안에 정보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엔터 치시면 되게 많아요. 엔터 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스 계정으로 뭔가 정보를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뭔가를 틀어버리면 오라클 시스템 전체가 다 바뀐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운영하는 정보를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어가지고 요런 정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테이블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뒤져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제 뒤지거나 확인하거나 수정을 해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 정보를 저희가 수정하거나 할 수 있다. 여기 커스터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아이디에 해당되는 이 정보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테이블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되게 많네요. 이게 오라클 전체를 저희가 이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뭔가 그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런 정보가 그 데이터로 다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장이 돼서 활용이 되는데 그 활용이 되는 대표 계정에 해당되는 게 시스 계정입니다. 시스 계정으로 들어오면 아주 심각하게 잘 이렇게 확인하면서 들어오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시스 계정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처리 명령을 써가지고 할 수 있으시고요. 자, 들어왔으니까 빠져나간 거 아시죠? 빠져나간 거는 EXIT 쓰시고 엔터 치면 그냥 세미콜론 안 찍어도 됩니다. 엔터 치시면 디스커넥티드 하시면서 연결이 해제되고 그냥 빠져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명령 프롬프트로 하시고 여기서 친 명령하고 여기서 친 명령하고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게 명령어 자체가 저장하는 데가 틀려요. 아시겠죠? 위로 올려서 다른 명령어를 쓰려면 여기 안에서 친 명령어들은 사용하지 못하고요. 여기서 이제 따로 그 밖에서 쳤던 명령어들만 또 이제 할 수 있어요. DB 연결해서 뭔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나왔네. 그럼 다시 연결 또 하셔야 돼요. 연결해서 쓰시는 게 SQL 플러스. 위로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이런 명령어가 나오죠. 그죠?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면 옛날에 썼던 명령어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되셨나요? 재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거 쓰시면 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다시 SQL 플러스 로 실행이 되면서 SQL 프롬프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sysdba가 있기 때문에 얘는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온 겁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왔다. 아시겠죠? 들어와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환경만 설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해결해준다? 인터넷의 자료가 전부 다 해결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카페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페 한번 가보시고요. 예,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이렇게 암호를 길게 치는 걸 보면 보시면 이제 어떤 분은 해킹을 한번 당한 적, 물론 해킹도 자주 당합니다. 해킹은 당연히 당하라고 있는 거니까 자주 당하는데 이게 비밀번호를 왜 이렇게 길게 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보안 교육이나 이런 거 받을 때 보통 비밀번호 8자 이상 치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킹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대입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직접 사람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입력하게 만드는 거죠. 대입 방법이 있는데 그 대입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8자 이상이 돼야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암호를 푸는데. 그래서 2개월 후에 뭐 암호를 다시 변경해 주세요. 계속 물어보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8자 이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굉장히 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암호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자 정도 이렇게 쳐가지고 해보시면 몇 분이면 금방 풉니다. 프로그램 돌리시면. 그래서 길게 칠 게 8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저기 이제 10페이지 있는데 10페이지 다음 눌러보세요. 그럼 맨 첫 번째 페이지가 14페이지네요. 제가 글을 썼던 맨 첫 번째 페이지 14페이지. 14페이지부터 아래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공부하시면 데이터베이스 공부가 아주 적절하게 되십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141번 글에 보면 오라클 사용자 만들기가 제거, 비밀번호 변경 이런 게 나옵니다. 비밀번호 변경 실습은 나중에 하고요. 비밀번호 변경을 실습을 해놓으면 비밀번호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찾지를 못해서 또 막 이렇게 됩니다. 사용자 만들기가 제거,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하시면 이제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대시 2개가 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행되지 않는 주석입니다라고 이제 써놨어요. 앞에 대시 2개가 붙어 있는 것은 실행 명령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 어마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명령 1개 쓰고, 또 주석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명령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석만 읽으면 공부가 되도록,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용자 생성하기를 할 거예요. 사용자 생성하기를 해서 그걸로 로그인을 가능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사용자를 만들 때는 어떤 객체나 이런 단위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위적으로 단독적으로 동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가 create입니다. create user, create table, create sequencer 해서 create라고 하면 걔가 독자적으로 동작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만든 건데 그걸 객체라고 해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을 create라고 얘기하고요. 다 만들었어요. 만든 게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쓸모가 없어진 때 삭제하는 것을 드랍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랍. create라고 하는데 여기 db가 한 개 있고요. 지금 이제 db 한 개 만들어서 요 오라클 db가 있습니다. 그 아래다가 이제 객체를 주렁주렁 달아놓는 거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달을 때는 무슨 명령을 쓴다고요? create라는 명령을 쓴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사용자예요. 사용자를 달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데 얘를 제거하려면 이거 탁 끊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드랍해서 유저. 이 테이블도 이런 식으로 다 달립니다. 그 밑에 이제 계속 달려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셨나요? 객체를 만들 때는 create. 이거를 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뚝 떨어지죠? 드랍으로 제거를 하고 create로 만든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근데 영어를 지금부터 이제 모르시면 외우셔야 돼요. create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드랍 좀 떨어뜨리다 이런 얘기인데 제거하다 이렇게 할 때도 쓰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데 요거 그대로 이제 치시는 거죠. 보면서 쳐가지고 지금 저희가 자바젤이라는 사용자를 만들어요. 사용자를 만들어서 쓸 겁니다. 오라클 관리자로 접속된 상태. 지금 sysdba 관리자로 지금 접속된 상태입니다. 요게 지금 계정이 sysdba로 개정이 돼서 상태이고, 그럼 요걸 보시면서 저 만들려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치는 겁니다. 그대로 쳐본다. create 치시고요. 한칸 뜨시고 user라고 쓰시고요. 한칸 뜨시고 java 00 쓰시고요. identity feed by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암호입니다. java 00
그 맨 처음에 create user 나오는 게 이게 id입니다. id. 그다음에 identified by 뭐뭐에 의해서 식별이 된다. 식별되어지는. 그래 식별되어지는 것이 요 뒤에 나온 게 암호입니다. 암호. 아시겠죠? 뒤에 나온 거는 비밀번호, 앞에 나온 거는 ID. 그러니까 비밀번호하고 ID는 또 동일하게 써주시는 게 좀 편하십니다. 여기서 엔터 쳐볼까요? 엔터 치시면 이 하고 나옵니다. 두 번째 줄 명령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뭘 안 쳤죠? 세미콜론. 되셨나요? 세미콜론 쳐야 명령어가 다 끝난 거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치시고 엔터 치시면 이제 끝난 거죠. User created. 만들어졌대요. 유저가. 사용자가 만들어졌다고 나온다. 되셨나요? 그래서 만들 때 여기 create user 해가지고 ID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 만들기를 했는데 얘는 이제 그 뭐가 안 되냐면 아무 권한도 없는 자바 재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이런 허수아비한 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작도 안 하고 아시겠죠? 접속도 못 하고 이런 계정만 한 게 만든 거예요. 사용자 계정을 한 개 만들었다. 되셨나요? 그래서 동작이 되고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되냐면 권한 부여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권한 부여. 권한 부여를 일일이 전부 다 이제 원래는 create table, create view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그 connect 이거 연결이란 뜻이죠. connect 연결하다 이런 뜻에서 연결할 수 있고 DB에 연결할 수 있고 리소스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얘기고요. create view는 이거 여기는 이제 insert, update, delete 뭐 이런 거를 쓸 때는 이제 리소스만 있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가상 테이블이라고 뷰 테이블을 만드는 권한이 또한 단계 나중에 실습을 하시면 그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create view라고 있는데 이거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더 추가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create view는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하고 connect, resource to 누구한테 자바 재료자한테 주자. grant가 권한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해라? 번역을 하면 되죠. 팝하거나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바로 번역해줍니다. 예,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사전 들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자, create user 했고요. 권한을 줘야 된대요. 권한은 grant라고 줄여요. grant 쓰시고요. connect, resource, 콤마를 안 치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to 자바 00. 그 저희가 이제 create view는 나중에 추가해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줄 때 이제 한꺼번에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줄 때 한꺼번에 주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실습하는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쳐라? 세미콜론을 쳐라. 이제 명령어가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랜트에서 자바 제로자한테 이제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grant successed. 권한 부여를 성공했다. 권한 부여 성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셨습니까? 예, 오탈자 잘 보세요. 오탈자를 아주 잘 보셔야 돼요. 눈 크게 뜨시고. 네. 자, 종료하고 빠져나갈 때 저희가 EXIT를 쳐서 종료하고 빠져나가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컨트롤 C를 누르면 명령 프롬프트 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서 여기 그 특수문자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빠져나와서 이렇게 이제 커넥트 돼 있는 데서 디스커넥트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명령 컨트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강제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만들어진 자바 제로로 접근이 돼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SQL 플러스라고 쓰시고요. SQL 플러스 한가 떼시고 자바 00 계정을 쓰시고요. 슬래시 비밀번호 뭐라고 썼죠? 자바 00 as sysdba는 관리자일 때만 쓰는다고.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사용하지 않고 그냥 SQL 플러스 ID 비밀번호만 주시면 엔터 찾아보시면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다가 자료대로 쓸 수 있는데 똑같이 select 별표 from tab 세미콜론 엔터 찾아보시면 no rows selected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제 현재 테이블 만들어지거나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sysdba sys 계정으로 됐을 때는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게 이미 많은 자료들이 전부 다 저장된 상태로 이제 운영이 돼서 걔를 쓰고 있는데 계정을 새로 만들면 저희가 데이터 저장하는 거나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접근한 데까지 성공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잘 설치를 했고 이제 그 운영할 수 있는 처리문이나 이런 거 잘 먹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 프로젝트 SQL 처리한 다음에 한 줄 단위로 찍어서 이제 세미콜론이 맨 마지막에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그 SQL 로그인 프롬프트로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 관리자 견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명령어 같은 거 한 개 쳐가지고 보신 게 그 저희 뭐야 셀렉트 쓰였죠. 셀렉트 별표 보럼 이제 탭 이렇게 썼는데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으셔야 되고요. 썼을 때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 이름을 보여주는 거죠. 테이블을 보여준다. 그 시스 계정은 테이블이 많아요. 운영하고 있는 테이블이 많은데 사료 만들면 이제 이런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한둘 단위로 처리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세이스권을 하시고 SQL 플러스로 로그인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봤던 거는 다른 사용자를 만들어서 그 사용자한테 권한을 주고 그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로그인을 다시 하는 거죠. 아시겠죠? 해가지고 접속이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사용자 만들기를 한번 해보셨는데 하시는 방법은 이제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시스 SQL 플러스 그 다음에 시스 DBA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사용자 만들기는 반드시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이 되었어야 돼요. 로그인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관리자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권한이 있는 사람, 사용자 만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SQL 플러스 해가지고 로그인을 한번 하시는 거죠. CSDBA로 로그인 한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에서 create 쓰시고요. create 사용을 하시고 user 유저 사용자를 만드는데 자바 00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identity feed 이렇게 쓰시고 by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자바 00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쓰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찍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주기를 하셔야 되겠죠. 사용자 만들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권한 주기는 이제 grant로 하시고 connect와 resource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만들기도 create도 하고 view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리소스 통틀어서 리소스라고 얘기합니다. 삭제도 하고 되시겠죠? 드랍트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to 자바제리한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쓰겠습니다. 그 커넥트는 연결에 대한 롤인데 리소스도 이제 이거 롤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이게 롤이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롤이 아니고 롤은 이제 권한이 여러 개니까 그거를 합쳐서 두루마기로 둘둘둘둘 말하는 것을 롤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여러 개의 권한을 한꺼번에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걸 롤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소스 롤. 아시겠죠? 그래서 to 자바제로한테 이제 리소스 롤을 주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권한 중에서 권한 부여 이제 카페에 보시면 커넥트 연결하는 리소스 여기에 롤입니다. 롤 커넥트로 연결해서 그런데 여기 create 뷰를 만들 수 있는 권한 이거는 이제 권한 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여기 create 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명령문을 전부 다 둘둘둘 말아서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게 롤인데요. 리소스 롤은 뭐 create table, drop table, alter table insert, update, delete 뭐 이런 처리문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그 총 집합되어 있는 롤이 리소스 롤입니다.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명령어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사용되게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리할 때에 이렇게 해서 권한을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걸로 이제 그 만들어진 계정 저희가 계정은 자바 00입니다. 자바 00 계정으로 해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SQL 플러스 그 SQL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나오셔야 되겠죠. SQL을 플러스를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플러스 빠져나가기
원래 명령어는 EX 이거짓이죠. 이거짓 이렇게 쳐가지고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해야 되니까 명령 프롬프트에서 SQL 플러스 한칸 띄고 계정 자바 00 쓰시고 슬래시 비밀번호 자바 00 엔터 치시면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그 접속이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만들어진 거다. 처리문이 제대로 됐고 제대로 만들어진 거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는 성공하셨죠? 자, 명령어가 전부 다 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 자바 00 계정으로 하시면서 셀렉트 엔터 별표 엔터 프롬 엔터 탭 그리고 세미콜론을 맨 마지막에 찍었으니까 이제 끝내자 이런 얘기죠. 명령어가 전부 다 끝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입니다. 한 줄. 그 사이에 2, 3, 4 이렇게 줄번호가 나오죠. 지금 입력하는 줄번호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길어가지고 저희가 칠 때 셀렉트라고 쳤어야 되는데 셀렉트 뭐 이렇게 치시면서 여기 맨 처음에 이자 빼먹고 CT 이렇게 해서 엔터 쳤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명령어가 이거 이런 명령어 없는데 그러면서 아주 끝내버리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셀렉트 해가지고 한 칸 띄고 별표 띄고 이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프롬이라고 썼는데 그 폼이라고 이렇게 폼이라고 써서 엔터 쳤어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안 난 것처럼 보이죠. 탭 쓰시고 세미콜론 찍었어요. 엔터 치시면 오류가 난 거죠. 에러 하시면서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구글링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어서 이제 번역을 먼저 해보셔야 되죠. 번역을 먼저 한다. 아시겠죠? 맨 처음에는 영문 그대로 읽어보세요. 영문 그대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번역할 게 있으면 번역을 여러분 번역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번역해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잘 뜻을 모르면 번역을 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팝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 집어넣고 번역을 하세요. 특별히 그렇게 돼서 이제 안 되면 요걸 그대로 그 구글 같은 데다가 복사붙여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구글링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글링에서 얘가 무슨 오류지? 라는 걸 찾아본다. 아시겠죠? 특별히 그 오라클은 오라클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ORA-00923 이게 코드 번호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오류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번호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전체적으로 찾아서 이제 구글링이 잘 안되면 요것만 이제 복사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검색을 해서 이렇게 쓰시면 이게 오라클의 코드 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프롬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야, 프롬이 없을 때 이런 오류가 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프롬이라고 써야 되는데 폼이라고 썼죠. 아시겠죠? 폼이라고 써서 이렇게 했다. 지금 이제 제가 컨트롤 C를 2번 눌러가지고 로그아웃 됐는데 옛날에 썼던 게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시 쳐야 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쳐야 되니까 이제 깨끗하게 처음부터 다시 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EU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이제 옛날에 쳤던 거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한 단어씩 쳤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쭉 해서 한 줄을 막 쳐가지고 50자씩 막 쳐놓은 상태면은 이걸 다시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위로 올리고 엔터. 또 위로 올려서 별표를 쳐야겠죠? 별표 찾고 엔터. 또 위로 올립니다. 프롬이라고 쓴 거를 보시는데 프롬이 저희가 쳤을 때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프롬을 쳤는데 프롬이 폼이라고 친 거예요. FR하고 O하고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시고 그 방향키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가시면 그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프롬이라고 고친다. 되셨나요? 프롬이라고 고친다.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그다음 또 위로 올리는 거죠. 프롬 다음에 이제 또 그 뭐라고 썼냐면 탭, TAP, 세미콜론. 쳐서 이제 엔터.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쓸 수 있고 잘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단점은 한 줄 단위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쉽게 이미 엔터 친 거는 고치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된 것을 세미콜론에 찍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치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단점을 얘기했잖아요. 한 줄 단위로. 한 줄이 끝나면 위로 못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네? 한 줄을 다쳐서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가서 수정하고 그렇게 못한다고요. 못하고 한 줄 단위로 처리를 해낸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냥 접근도 쉽고 원래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급할 때 외에는 여기서 잘 하지 않아요. 급하게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 이럴 때는 여기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자바 제로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시스 계정으로 가서 그 자바 제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든지 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외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깔고 이제 SQL 가장 기본적으로는 SQL 플러스 오라클에서 SQL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명령어 처리를 해서 이제 SQL 플러스로 명령어 처리하는 경우죠. 명령어 처리 SQL 플러스로 명령어 처리. SQL 플러스로 이제 명령어 처리 오라클 명령어 처리를 하는데 이때 한 줄 단위로 처리가 된다. 이거 단점이에요. 한 줄 단위 이게 그 장점이 아니라 한 단점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엔터 치면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아시죠? 끝. 잘못 이해했는데 잠깐만 그게 안 됩니다. 아시죠? 세미콜론 그냥 찍고 그냥 이제 그 위에부터 다시 맨 처음부터 다시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급할 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급할 때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주로 이렇게 안 하고 저희가 이제 툴을 사용하는데 툴 중에서 저희가 SQL 디벨로퍼라는 툴을 쓸 거예요. 디벨로퍼 개발하는 툴. 이렇게 SQL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툴을 사용해 보인다. 툴로 오라클 명령 처리하기. 오라클 명령어 처리하기. 처리를 해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툴이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별대 하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설치를 해야 사용할 수 있죠. 얘는 디벨로퍼는 맨 처음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쓰는 데는 오라클.com에 가셔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